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두 달 후에 대선이 열립니다. 이번 대선은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은 촛불 집회에 휩쓸린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아바타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두 명의 아바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첫 번째 아바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현대건설의 사장이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경제대통령으로 각인화된 아바타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가 국민을 호리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봉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야망을 가지고 청계천 보건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시 버스 공영제를 밀어붙였죠. 1년에 몇백억의 돈이 쏟아붓는 공영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돈으로 결국은 선거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뚝성의 경마장을 개조해서 서울시를 개장을 했죠. 얼마나 서울 시민이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수형 국민들도 물론 환호를 했죠. 저는 청계천 보건공사가 끝나고 관람객이 1000만 되었을 때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절망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이명박을 찍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한마디로 어느 시기에 몰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동적일 때는 몰빵을 해서 역사의 반역에 나서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신군부 쿠데타를 하고 집권을 할 때도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국민이 또 6월 10일 항쟁에서는 전두환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번 촛불혁명처럼 국민이 그야말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그야말로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탄핵의 주역이 된 것이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역할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청계천 그리고 버스 공영제 서울숲을 보면서 이명박을 경제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몰빵해서 결국 그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잘못을 우리 국민이 행한 겁니다. 더욱이 2006년 10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냐? 이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빨갱이 정권이고 핵과 미사일 만드는데 돈 대줬다고 선전하게 뻔할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은 결국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해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수십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방산 비리 그리고 4대강 개발한다고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아바타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바타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박근혜로서 그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별로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란 것은 선거 때 박정희 신화를 이용해서 가는 곳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당선시킨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의전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니까 북한의 포위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까놓고 보면 북한을 포위해서 북한 정권을 결국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속절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울에도 그를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아바타 대통령이 나오려고 합니다. 촛불혁명의 바람을 타고 야권에서 아바타 대통령이 나오려고 합니다. 참모들이 써준 대본이라 읽는 그런 야권의 아바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의 아바타 대통령 복수 정권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진보 정권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현재 야권 후보로서 거명되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가운데
아바타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지향이 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권 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다시금 보수 정권에 의해서 또다시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0일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8.15 이후 한국 역사에 버금갈 만큼 혼란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뽑는 대통령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3당 체제, 더 나아가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군사정권과 영남 패권제를 종식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의 분단 체제를 극복할 만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뽑은 대통령도 제3의 아바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결국은 각인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이명박 아바타, 두 번째, 박근혜 아바타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야권에 의한 아바타 대통령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냉정하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가운데 누가 아바타 대통령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철학과 소신이 있는가를 잘 알아서 이번에 선거 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정말 절망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미국의 이제 FTA 재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국가적 재난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실업 그리고 남북 간의 경색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그래서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4대 강국을 요리할 수 있는 분명한 국정 철학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 뽑아야 됩니다.